진보 운동 내에서는 관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가장 많은 관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과 똑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시민권, 사회정의, 인권 분야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인 민족의 민족주의 운동에만 반대하고 다른 어떤 민족주의 운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럼 답은 뻔하죠. 당신은 반유대주의자인 겁니다. 스튜디오에는 유발 데이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미상을 수상한 언론인이자 영화 제작자, 배우입니다. 그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 자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활동가이자 이스라엘계 미국인이고 또한 LGBTQ 커뮤니티의 큰 지지자이자 활동가입니다. 유발, 환영합니다. 먼저 여기 스튜디오에서 당신, 내가 가족처럼 택한 자매와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성한 느낌입니다. 이게 신성하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늘 명확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제가 존경해서예요. 에스프레소나 와인 한 잔을 마시든 스튜디오에 있든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확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유발. 이본, 당신도 정말 훌륭한 방송인이고 미디어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라서 똑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을 어느 정도 배척했던 집단에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를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게 최근 몇 년 만의 일은 아닙니다. 포용과 관용을 주장하는 운동들로부터도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진보운동 내에서 그리고 진보운동이 전체 LGBT 운동을 장악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용을 말하지만 관용을 가장 요구하는 이들이 결국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는 관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운동가입니다.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두 개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정부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고 시위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의 시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당의 방침에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민주적입니다. 이번, 언제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전반적인 LGBTQ와 민주 진영에서 활동가였으니까요. 20년이 넘게요. 20년 동안 언제 시작됐나요? 혹시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를. 오. 휴스턴, 문제 발생 시점이 언제였나요? 그때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민주당, 진보운동, 그리고 좌파 자유주의 운동 내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한 순간은 민주주의와 포용에 반대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정의 공간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정의 공간에 말이죠. 이슬람 포비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나 동성애 혐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에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퀴어의 권리는 팔레스타인의 권리이고 팔레스타인의 권리는 퀴어의 권리다라는 구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을 듣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고 인권은 여성의 권리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슬람에 혐오적이다 라고 하고 저는 이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이나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자들과 지하디스트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혐오와 이슬람 혐오는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느끼는 불쾌감과 자신들을 죽이려는 지하디스트들에게 느끼는 불쾌감은 매우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리고 LGBT 운동 전반에 캐피해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캐피해를 두르고 다니거나 다른 사람들 목에 걸어주거나 마치 컨퍼런스에서 무료 머그잔이나 아이폰 케이스를 나눠주듯이 캐피해를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이 캐피에가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캐피에가 상징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캐피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스라엘 시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테러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저는 뉴스를 주의 깊게 보고 책도 많이 읽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정학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과거의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민권, 사회정의, 인권 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하면 2016년입니다. 제가 긴 답을 드렸네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느꼈나요? 아니면 의도적이라고 느꼈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건 2016년이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카타르에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악의적인 세력들이 끊임없고 의도적이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캠페인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침투하려는 의도죠. 사실 이건 짜인 계획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10년 전 돌아가서 의도가 느껴졌는지 아니면 이 바보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네 라고 생각했는지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짜인 계획이었는지 물어봤을 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짜인 계획이었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계획이었어요. 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이란, 이슬람공화국, 터키, 중국, 러시아가 자금을 댄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들은 이것이 마치 국민들의 운동인 것처럼 국민들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어나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걸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통찰을 얻으셨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풀뿌리 운동에 나타나면서 그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LGBT 운동 내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진정한 풀뿌리 활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게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마음이 올바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캐피에가 담긴 상자와 미리 인쇄된 피켓, 그리고 온갖 물건들을 들고 나타나면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위해 돈을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가 그걸 위해 돈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바로 알아챘죠. 저는 모두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침묵시키거나 지우거나 근절하거나 검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반대하면서도 LGBT 운동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으려고 오는 걸 봤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의 권리와 LGBT 권리를 박탈하는 이슬람 샤리아 국가들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LGBTQ 운동의 일부가 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위선을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다양성이 필요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에게 다양성이 필요하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진보 진영의 자리, LGBT의 자리가 있다면 이 테이블에 환영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이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간단한 말 아닌가요? 그건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관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언어에 의해 조종당한 사람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말을 듣고 따라하죠. 그래서 누군가 나와 같은 언어를 쓰면 우리는 서로 완전히 동의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용한 바보들이에요. 그들은 너무 멍청해서 구호에 쉽게 조종당하고 누군가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어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그들을 유용한 바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사람이 얼마나 바보여야 할까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자살적인 공감이요? 자살적 공감인가요? 아니면 그들 내면의 악한 면을 자극한 건가요? 그리고요, 제가 모든 사람들의 인권운동가이기 전에 저는 제 민족을 위한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아세요? 베아합타 레레아하까 모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당신은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네 말이 맞아.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힐렐의 연설을 해야 하나요? I lead me like Yorkshani lets me many baim lo akshab imatai.
내가 나를 위해 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있겠는가?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해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 내 가족, 내 민족, 내 친구들, 내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것도 동시에 해야만 해요. 그리고 미국 유대인으로서 나는 너무나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티쿠놀람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세상을 고치고 돌보기 위해 해야 하는 다른 티쿠님, 다른 일들보다 그것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자멸적 공감은 우리가 속하기 위해 우리를 반대하는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랍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어울리려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유발, 당신이 여기 스튜디오에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난 한 주 동안 당신이 정말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영화 감독, 이스라엘 영화 감독은 군대, 즉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라피드, 유발 뭐였지? 라피드였어요. 그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티쿤 올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반대해왔던 유대인들이 10월 7일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학살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도우려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스라엘 정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언제쯤 깨어날까요, 유발? 아니면 아예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사람들이 자신을 직접 겨냥할 때만 깨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아마도 그들은 계속 깨어나야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야. 반시온주의와 반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를 감추는 가면이야. 나는 반샘족이라는 말조차 쓰기 싫어. 네 말이 맞아.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를 써야 해. 그래. 유대인 혐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에 대한 증오야. 이스라엘은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야. 그래.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다거나 너무 다르다거나 너무 동화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너무 동화된다고 비난하는 유대인이야. 알다시피 너무 성공적이라는 이유도 같아. 이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비난받아온 모든 것들이야. 유대인들은 너무 가난하다고 비난받았고 너무 부유하다고도 비난받았지. 유대인들은 사회의 일부가 되어 사회에 녹아들려고 한다고 비난받았고 사회와 분리되어 있다고도 비난받았어. 또 너무 교육을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안다고도 비난받았지. 유대인들은 늘 비난받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비난의 표적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반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나 반유대인 정서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자주 주장하는 게 있어. 나는 좋아,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라고 말하지. 만약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네가 모든 민족주의 운동에 반대한다는 뜻이야. 만약 네가 일본의 놀라운 민족주의 운동에도 반대한다면 일본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주의와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자랑스럽게 유지하는데 매우 진지하거든. 만약 너가 그들의 민족주의에도 반대하고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도 반대한다면 그럼 괜찮아. 만약 너가 미국에서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민족주의에도 반대하고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도 반대한다면 그럼 괜찮아. 반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에만 반대하고 다른 어떤 민족주의 운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거 알아? 너는 유대인을 혐오하는 거야. 맞아요. 결국 시오니즘은 조상들의 고향에서 유대인 자결권을 의미한다고 동의해요. 내가 다 믿는다면 그 말 1000번 들은 것 같아. 다른 민족 자결권은 인정하면서 유대인 자결권만 부정하면 이는 반유대주의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 이후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텔아비브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저는 전주에 예루살렘 행사에 참석했고 당신은 대표단을 이끄셨죠? 맞나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LGBTQ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과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함께였죠. 어땠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처음 오신 거잖아요. 처음으로요? 이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의 시선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이것은 외교부에서 주최한 대표단이었고 전 세계의 LGBT 리더들이 이스라엘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대표단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그 대표단을 이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아름다웠던 점은 아무도 우리에게 자신이 대표단을 이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와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표단의 약 4분의 5 정도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국적자로서 두 나라에서 모두 LGBT 운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저로서는 자기 나라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바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LGBT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정이 북받치는데 그들이 2명의 게이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걷는 모습을 보거나 레즈비언 커플이 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혹은 그들의 딸, 아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그들의 시선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레즈비언 커플은 아이가 6이나 있었어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우리 여행에 함께했던 카메룬이나 인도, 루안다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LGBT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에 가거나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심지어 프라이드 깃발조차 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제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거리에서 남편과 함께 걸을 수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이나 이스라엘 크네셋에서 LGBT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 동안의 옹호 활동이 단순히 시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여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LGBT 운동이 제 인생 내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대우받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전 세계의 LGBT 운동이 최근에 변해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을 마치 유니콘처럼 뭔가 특별한 존재로 대하려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운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작했던 LGBT 운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모두가 그렇듯이요. 바로 그게 정상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법적으로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한 번도 프라이드 행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하는 모습을 함께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텔아비브 프라이드 행진에서 저는 유대인 프라이드 깃발과 미국 국기를 들고 걸었는데 그건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몇 걸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멈춰 세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유대인 프라이드 깃발과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해서였고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제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저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대표단의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너 연예인이야? 라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고자 하는 평범한 활동가일 뿐이에요. 하지만 있잖아요. 저보다 더 잘 해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제 능력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날 때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해요. 맞아요. 당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는 LGBTQ 같은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저처럼 페미니스트이거나 다른 누구라도 폭력이나 증오를 선동하지 않는 한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의 지도를 보면 우리는 자유의 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변 나라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심지어 평범한 나라들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외교부가 이 일을 해냈다는 것,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사람들과 정체성의 모자이크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정말 기뻐요. 그들이 만날 수 있었고 우리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였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 아랍인, 무슬림, 기독교인, 드루주인, 바하이교도, 그리고 완전히 세속적이거나 무신론자인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많은 요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났어요. 네,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취소하지 않아요. 우리는 취소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자유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특별한 점이었어요. 사실 정부에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저 사람들이 왜 불평하지? 라고 반응했어요. 프라이드 깃발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부, 시의회, 그리고 LGBT 단체와 트랜스 단체, 그들의 건물 비용을 누가 내냐면 바로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도 제가 20년 넘게 관여해온 대부분의 LGBT 단체들은 번창하기 위해서 사적인 기부와 후원에 의존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단체가 정부의, 즉 납세자의 자금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군대에 입대하고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처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체들은 아직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인프라든 건물이든 예를 들어 예루살렘 시청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텔아비브에서는 훨씬 더 많이 했죠. 유발 씨,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 곳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소셜미디어에도 계시고 멋진 옹호 활동도 하시고 연설도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잖아요. 유발 씨는 영화 제작자이면서 저널리스트입니다. 앞으로 경력이나 활동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 어떤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저에게 정치계에서의 제 삶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항상 연예계, 미디어, 그리고 옹호 활동에서의 경력과 노력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네, 저는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로서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상도 받고 사람들이 여전히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지금도요. Fox, Newsmax, NewsNation, JNS 등 여러 국제 뉴스 매체에서 뉴스 해설가로 일한 경험과 제 기사들이 출판된 것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말로 저의 사회 정치적 옹호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으로서 제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으로 자라며 제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뿐만 아니라 제 두 나라의 중요한 사회,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 플랫폼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미디어와 정치 분야에서 제 일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냐고요? 연예계에서의 제 삶을요? 물론입니다. 정치와 미디어 분야에서 제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냐고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해온 7개의 전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전선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명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연설자로 초청받아 사람들에게 더 큰 옹호 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 감동받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와서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강연 후 질의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를 커뮤니티 대화 세션이라 부릅니다.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랍비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거나 하셈과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니듯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에게 우리가 뭘 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질문합니다. 네. 그게 바로 유대인 사상과 해설의 핵심입니다. 그럼 제 다음 계획은 뭘까요? 미디어와 정치 분야에서 아주 흥미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새로운 팟캐스트 커먼 그라운드를 시작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멋지지죠? 저는 미국의 몇몇 중요한 정치단체에 자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발.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매우 드물고 그분들은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아주 불편한 주제들도 다루시니까요.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모두가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발 씨는 다른 사람들 울타리에 들어가 도전하고 불편함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 모든 것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유발 씨도 이거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유발 씨가 하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도전을 즐기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안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유발 씨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함께 있으면 숨이 더 깊어져요. 유발 씨는 도전을 받아들이는 분이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도전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해요. 우리, 당신과 저는 이념에 기반한 행동주의가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옹호와 행동주의를 실천합니다. 이건 가치에 관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그건 정말로 꼭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도전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는 모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좁은 경기장에서 공을 쫓는 팀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키 타는 걸 정말 좋아하고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은 정말 싫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스키를 탈 때는 산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도전적인 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래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몸을 맡깁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최대한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바위나 나무, 절벽을 볼 때 저는 저기 바위가 있다, 저기 나무가 있다, 저기 절벽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저의 스포츠 철학은 저의 인생 철학과 일치합니다. 도전이 저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유대인들, 더 많은 시온주의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더 많은 침묵하는 다수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도전은 분명 있습니다. 인생은 유니콘과 무지개처럼 모든 것이 쉽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도전이 있고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든 극복하고 지나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벌써 당신이 산을 스키 타고 내려가면서 나무들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이 상상돼요. 유발,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리더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분명한 목소리에 감사드려요. 언젠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러시죠. 안녕히 계세요.